LA 사법당국이 갱범죄 척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갱단의 본거지를 급습하고 건물주까지 기소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샌페드로 지역 LAPD 경찰서에서 경관이 숨을 쉬지 못하는 어린이를 응급처치로 구해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경찰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가 40, 50대 중년층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매장을 방문한 흑인 고객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했다가 소송을 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 침체 정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6%로 집계됐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마이너스 0.9%에서 0.3%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이로써 올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지만 1분기 마이너스 1.6%에 비하면 경기 침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했고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건수도 1만 9천 건 감소한 142만 건으로 집계돼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노동시장이 꺾이고 진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경찰과 검찰이 갱범죄 척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갱단의 본거지를 급습하고 건물주까지 기소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이스트 41번가에 있는 6개 유닛짜리 아파트. 일명 아발론 4리로 불리는 갱단이 아지트로 사용하던 이곳은 최근 2년 동안 총격과 마약, 각종 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만 10여 차례 이상이고 2건의 차량 총격으로 갱단원 8명이 체포됐습니다. In February, after a search warrant was executed, as I mentioned, several weapons, including these, were found, along with 300 rounds of ammunition and cocaine. In November of 2021, LAPD responded to a drive-by shooting in front of this property. The victim who'd been shot had himself been arrested for illegal activity. 건물 주변에는 50여 채의 주택이 있고 1000피트 이내 2곳의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LA 검찰은 오늘 결국 해당 건물에 대한 가처분과 함께 건물주까지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경찰은 건물주를 대신해 건물을 통제 관리하게 됩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무장 경비가 상주하게 되며 이 모든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This injunction, frankly, is just asking for a business owner, for a property owner who is profiting from this intimidation and from this gang activity and from the violence to act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and human decency. 앞서 지난주 FBI가 사우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갱단원 28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번에 LA 경찰과 검찰까지 나서면서 팬데믹 기간 더욱 심각해진 갱범죄 척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사법당국은 이번 기소건을 시작으로 팬데믹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든 갱단들의 본거지를 색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시카고 북서쪽 외곽의 칼 슈르츠 고등학교 근처에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범인이 주변에 모여있던 10대들을 향해 차 안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은 15살 소년이 중태에 빠졌으며 총상을 입은 다른 10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은 총격 직후 빠른 속도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작된 운전자 간 신경전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피해자 제레미 워커가 지난 23일 저녁 시내상가 밀집 지역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뒷차 운전자에게 항의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워커는 빨간불 신호 때 차를 세운 후 뒷차로 걸어가 왜 경적을 울리냐며 물었고 뒷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내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중 한 명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워커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자 워커는 12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체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테미큘라 인근 15번 프리웨이에서 로드레이지 사건이 발생해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2대의 차량이 시비 끝에 서로 자동차 뒤를 번갈아 받으며 질주하다 한 대가 중앙분리대 벽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남성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몸이 튕겨나와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38살 운전자가 몰던 또 다른 차량은 방향을 잃고 도로에서 회전했지만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형사 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도로에서 절대 화를 내지 말고 보복 운전은 더욱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응급처치를 통해 어린이를 살렸는데 긴박했던 과정이 경찰 바디캠 영상에 담겼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LAPD 하버 스테이션입니다. 민원 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던 경찰 앞으로 한 남성이 아기를 안고 지나갑니다. 남성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화장실로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경찰은 남성을 따라가 아기를 넘겨봤습니다. Keep breathing? Come in. Are you that one? I can't wait. I don't know if he's breathing right now. Are you that one? He's not breathing. Hold on. 경찰은 계속해서 아기의 등을 두드리며 아빠를 안심시킵니다. Call the ambulance. 남성과 경찰은 화장실로 아이를 데려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계속해서 아이의 등을 두드립니다. Come on.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자 아이를 바닥에 눕힙니다. I don't know if he's breathing. 이때 움직임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아이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며 이 같은 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응급처치를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구급차가 폭발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숨지고 구급대원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8시쯤 하와이 카일로아 지역의 한 병원 앞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후 차량이 폭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91살 환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구급대원이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들 외에도 응급의료 기사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40, 50대 중년층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이 40대 이상 환자 1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0, 50대에서 팍스로비드를 먹어도 입원 확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약을 먹을 경우 입원 확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고령이 아닐 경우 팍스로비드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도 건강한 성인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팍스로비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팍스로비드가 면역체계가 망가진 사람이나 고령층처럼 중증 위험이 큰 사람을 위한 용도로는 여전히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장애인 교육 등을 위한 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교육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자의 74%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55%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특히 뉴저지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3학년도 가을 학기 때 프리K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과학, 외국어, 장애인 교육 등에 대한 교사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어 학습 ESL 교사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뉴저지주에서는 교사 자격증 발급 요건 완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교사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을 교사 부족 상황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은퇴 교사 등의 복직 등을 위해 연방 지원금이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는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는 뉴저지 대학의 교직 학위 졸업생이 2011년 5,328명에서 2020년 3,511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교사노조는 교사 초봉 최소 6만 달러 이상을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월마트가 매장을 방문한 흑인 고객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했다가 소송을 당해 44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흑인 마이클 맹검이 월마트를 방문했을 때 보안 요원이 맹검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맹검은 나가지 않고 버텼고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범죄 용의자로 추정했다면서 보안 요원과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월마트는 맹검이 직원들을 방해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4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지난해 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90%의 응답자가 쇼핑하면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는 쇠고기를 판매한다는 홀푸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명의 소비자와 동물복지를 주창하는 비영리단체라고 스스로 밝힌 원고는 오렌지 카운티 산타애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홀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에서 항생제와 다른 제품의 잔재물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홀푸드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할 것과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형벌적 피해보상 처분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푸드는 아마존 계열사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소송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150달러 상당의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주정부 예산에 주택 소유주 재산세 특별 환급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어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적격한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내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이 1, 2, 3 가구 거주지 혹은 콘도, 코업 형태여야 환급 대상이 되며 주택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주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50달러까지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재산세 환급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으로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환급 체크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스타 수혜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을 못한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뉴욕시 재무국에 신청하면 환급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내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부는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체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신청 시스템도 만들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에 대한 체크 발송은 11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재산세 환급을 통해 100만 주택 소유주 가운데 60만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재산세 환급 조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25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기차역 등에 대한 폭격은 군용 열차가 목표였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인구 3,500명의 조용한 소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잔해를 치우는 주민들은 폭격 당시가 떠올라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Все, мы когда взрыв начался, мы вот тут стояли. Нас повалило, но мы выжили, мы стояли между стенами. Волна туда-сюда ушла, все вылетало.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자 전쟁 6개월이 되는 날이었던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 체플린의 기차역과 주택가를 포격했습니다. 집이 파괴되면서 11살 어린이가 숨졌고 기차가 불에 타면서 지금까지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민간인이 아닌 군용 열차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ямого попадания ракеты «Искандер» по воинскому эшелону уничтожено свыше 2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езер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и 10 единиц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следовавших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Донбасс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격 몇 시간 전에도 자신들은 우크라이나군 관련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전 속도 저하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개전 초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남부와 동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 중입니다. 사기 저하와 피로 등으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병력 충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러시아가 병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을 현재 101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린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 전사자가 4만 5,4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이 보다 적극적인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며 남북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KBS 취재진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 먼저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한 방문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엔 보다 직설적인 언어로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Bueno, quando mi invitino a dire questo sto dicendo invitatemi che io non dirò di no, no? E lo scopo è sempre la fraternità. 특히 남북한이 형제로 평화를 만들기 바란다며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Se voi che come popolo coreano avete sofferto la guerra, sapete bene cosa significa guerra. Lavorate per la pace, dal cuore a tutti i coreani, siano cristiani, siano no, a tutti i coreani, siano del sud sia del nord, a tutti. La mia benedizione e il mio augurio di pace. 세계 정세에 관한 질문엔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Noi stiamo vivendo la terza guerra mondiale in un secolo, dal 14. Siamo pazzi.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루안다와 시리아 내전 등을 거론하며 전 세계가 우선 무기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Se si fermasse di spendere armi un anno, con quei soldi si risolverebbe la fame nel mondo, la fame dei bambini, l'educazione dei bambini. Ma no.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본인도 하늘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할 생각을 밝혔다며 한간에 떠도는 사임서를 일축했습니다. 바티칸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러시아 기업이 이집트에 짓고 있는 3조 원대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이집트. 이집트는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해안 도시 엘다바에 원전 4기를 짓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원전입니다. 지난 2017년 러시아 국영기업 자회사인 ASE가 40조 원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가운데 터빈 건물 등 80여 개의 건물과 구조물 건설 등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하는데 공사 대금 등은 모두 3조 원대입니다. 원전 분야에서 조 단위 공사를 수주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밖에는 사막의 원전을 건설해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갖다 증명한 것이고요.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주계약자인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칫 우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집트,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발전 설비는 대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자재 업체 1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많은 업체들과 함께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수주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